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ISO 2510 관련 내용하고 메모들, 이걸 바탕으로 시스템 성능의 최전선, 용량 테스팅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술 문서 속 알짜 정보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그 ISO 25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성능 효율성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능 효율성이요? 네. 여기에는 반응 시간, 자원 활용률 같은 요소들이 있고 또 오늘 저희가 주목할 용량, 그리고 커패시티라는 하위 특성도 포함돼요. 아, 용량. 단순히 이게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자원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자료를 보니까 ISO 2510 같은 표준을 쓰는 게 개발팀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기대치를 맞추는데 중요한 공통 언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성능 테스팅이란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는 자원 사용량 대비 성능 측정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심지어 응답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고요. 아, 시간까지도요? 네, 성능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원들을 얼마나 사용하면서 시스템이 요구된 작업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지, 그걸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유해 주신 아티클 중 하나에서는요. 실제 환경에서 성능 병목 현상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단순히 CPU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그럼 용량 테스팅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능 테스팅이 전반적인 효율성을 본다면 용량 테스팅은 그 성능 효율성의 한계,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나 컴포넌트가 어떤 특정 조건 아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처리량 또는 최대 부하, 이걸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아, 최대치. 네, 시스템의 수용 한계선을 찾는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 처리량이나 최대 부하. 예를 들어 주신 자료에 나온 그 구체적인 수치들이 되게 흥미롭던데요. 분당 번역 가능한 단어 수라던가 동시 접속자 수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은 1분에 최대 687개 단어를 번역할 수 있다라거나 687개요? 네, 또는 최대 1223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하다. 와, 1223명. 혹은 초당 최대 400명의 신규 사용자를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한계치를 측정하는 게 바로 용량 테스팅의 결과물인 거죠. 이야, 이 숫자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최대치를 막 높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의 메모 중 하나에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이론적인 최대 사용자 수를 딱 달성했더니 오히려 핵심 기능인 거래 처리 속도가 엄청 느려졌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결국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용량 테스팅은 바로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최대 용량만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능 지표들, 예를 들면 응답 시간이라던가 안정성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과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제공해 주신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나 부하 테스트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 한계치를 측정하는데요. 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건 흔한 함정 중 하나예요. 실제 운영 환경의 부하 패턴을 제대로 반영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사용 환경 반영이 핵심이네요. 그럼 이 용량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안정성이나 사용자 경험과 직결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막 몰리는 피크타임 있잖아요. 네, 명절 예매라던가. 그렇죠. 그때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엄청 느려지는 현상, 이걸 방지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다운된다? 이건 사용자 경험은 물론이고 막대한 매출 손실로 이어지겠죠. 아, 그렇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노트에도 특정 기업이 용량 예측 실패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상장한 기회비용을 치렀다,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결국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해서 시스템의 용량 한계를 명확히 아는 건 이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좀 느려지는 문제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제공해주신 연구 논문 중 하나인데요. 때로는 시스템의 절대적인 최대 용량을 막 추구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최대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요청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아, 스로틀링.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고부하 상태에서 전체적인 처리량이나 사용자 만족도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최대치보다 낮게 조절하는 게요? 네, 그러니까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조절해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많을수록 좋다는 어떤 통념에 좀 도전하는 결과예요. 와,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조절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용량 테스팅이라는 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지, 즉 그 최대치를 파악해서 서비스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시스템이 최대 용량에 가까워질 때 그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까워질 때요. 네, 성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저하되다가 한계에 도달하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서비스 불능 상태에 팍 빠지는지 그 한계점에 이르는 과정의 모습 자체가 시스템 설계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뭘 말해줄 수 있을지 이걸 곱씹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겁니다. 아, 시스템의 한계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계에 다다르는 과정의 모습까지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매우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